지난 4월 24일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앞. 사고 후 3학년 학생들의 첫 등교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취재진 앞에 학생 심리상담을 맡은 전문가가 나섰습니다. 단원고 3학년 학생이 쓴 한 통의 편지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의 직업병에 걸린 기자분들께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기자의 꿈을 가졌지만 이번 사고를 지켜보며 꿈이 바뀌었다는 이 학생의 편지엔 과열된 취재 경쟁으로 인해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저의 꿈이 바뀌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양심과 신념을 뒤로 한 채 가만히 있어도 죽을 만큼 힘든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분들 그리고 애타게 기다리는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언론의 취재 경쟁은 피해자 가족의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피해자 가족이 언론 취재를 거부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기자님한테 나가세요. 기자님한테 나가세요. 부르지 마세요. 이처럼 실종자 가족과 피해 학생의 언론에 대한 거부감은 언론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사고 초기 언론은 확인도 없이 정부 발표를 그대로 전하는 이른바 받아쓰기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확인이라는 기본에 소홀한 채 속보 경쟁에만 매달린 겁니다. 세월호 사고 당일인 4월 16일 오전. YTN을 비롯한 방송 매체들은 세월호에 타고 있던 단원고등학교 학생 전원이 구조됐다고 일제히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0여 분 뒤 구조자 수는 절반 이하인 161명으로 수정됐습니다. 사고 대책반을 꾸린 경기도 교육청과 단원고등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을 현장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도한 겁니다. 이후에도 언론은 오락가락하는 정부 발표에 의존할 뿐 제대로 발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언론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았다. 예를 들면 관에서 보도하는 거라도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언론사 자체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특히 이 재난 상황에서 사망자 숫자라든지 이런 경우가 만약에 오버가 가면 그 가족에 대해서 엄청난 데미지를 입잖아요.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 언론사 자체적으로라도 점검을 해야 된다. 선정적 자극적 보도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세월호 선체로 진입한 잠수사에 의해 시신이 하나둘씩 확인되던 4월 18일. KBS는 구조당국의 시신 추가 발견 소식을 전하며 선내에 엉켜있는 시신을 다수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도 해상에 나가 있는 구조당국의 말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해경이 선내에는 진입했지만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오보에 더해 부적절한 표현으로 실종자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결국 KBS는 확실하지 않은 정보 제공과 선정적 자극적 보도로 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희생자나 유가족의 모습도 여과 없이 경쟁적으로 방송됐습니다. 오열하는 유가족의 모습이 모자이크 없이 클로즈업한 화면으로 무차별적으로 전파를 탔습니다. 신문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독자의 이목을 끄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희생자의 가족들의 모습을 나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사용되는 스틸컷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진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감정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게 하는 이런 사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문의 사진이나 혹은 헤드라인을 뽑는 방식들도 방송과 크게 다르지 않게 매우 선정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적절한 질문이나 행동 등 취재 관행도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종편인 JTBC 앵커는 지난 16일 생존한 단원고 여학생을 전화 인터뷰하며 친구의 사망 소식을 아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시해야 할 재난보도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결국 당일 저녁 방송사는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낮에 여객선 침몰 사고 속보를 전해드리는 과정에서 저희 앵커가 구조된 여학생에게 건넨 질문 때문에 많은 분들이 노여워하셨습니다. 어떤 변명이나 해명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한 방송사고도 터졌습니다.
4월 18일 종편 MBN은 민간 잠수사라고 주장하는 홍가희 씨를 팽목항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연결했습니다. 홍 씨는 이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냅니다. 준비하고 다 알아보고 지금 바로 투입되려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해양경찰청인지 어디서 정부 쪽에서인지 지금 저희들 민간 작업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배 벽 하나 사이를 두고 신호도 확인했고 대화도 지금 증언들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같은 홍 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잠수사 자격도 없는 개인이 SNS상에 떠도는 근거 없는 소문을 방송에 나와 가감없이 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방송 출연자 검증의 소홀에 대형 방송 사고를 낸 해당 방송사는 보도국장이 나서 직접 사과했습니다. 이 같은 언론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뉴스보다 SNS로 소식을 듣는 게 더 정확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사실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 너무 많이 나왔던 것들 때문에 뭐 뉴스 거의 안 보는 걸로 그냥 가끔씩 인터넷에서 기사 검색해서 그런 걸로만 보고 그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전에도 크게 신뢰하지 않고 기존에도 크게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을 좀 했고 이번에 그게 좀 표면으로 좀 여실히 좀 드러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지난 4월 20일 한국기자협회는 세월호 사고 보도에 관한 준칙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경쟁적 보도보다는 차분하게 현장에 접근하자는 내용입니다. 정작 사실이라든가 이런 걸 신속하게 전달하려다 보니까 무리한 근접 촬영이라든가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세월호 참사 재난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보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만들게 됐고, 안타까운 사실은 국내 언론의 재난보도 행태가 논란이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에도 언론 보도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재난 상황에서의 언론 보도가 19년 전과 비교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 95년 해방 이후 최악의 사고로 기억되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무려 500여 명의 사망자와 아직도 6명의 실종자가 남아있는 최악의 인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언론은 무리한 속보 경쟁으로 질타를 받았습니다. 충격적인 사진과 영상을 여과 없이 내보내고 구조보다 특종 욕심에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19년 전 언론의 모습이 지금과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 당시도 그 사망자 숫자가 계속 뒤죽박죽이었어요.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도 그 구출자가 구출되어 나오는 과정에서 포트라인이 있죠. 5cm 노란 이 포트라인이 있는데 언론사들이 각자 지키기로 했지만 막상 이수연 양이 이제 구출대가 나올 때는 서로 달려들어서. 재난 보도에 있어 해외 언론은 우리와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대형 지진 피해가 잦은 일본의 NHK와 정확한 보도를 원칙으로 삼는 뉴욕타임즈가 그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2011년 3월 11일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 18,000여 명이 사망 실종됐고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라는 2차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자극적인 헤드라인, 사망자 수를 내세우며 보도에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일본 공영방송 NHK는 달랐습니다. 상황을 전하면서도 사망자 수나 참혹한 영상 대신 차분한 어조로 현장을 설명합니다. これは川でしょうか。これは川に津波が遡上している様子ですね。画面の右の方に向かって、流れていく様子がわかります。これは仙台市の名取川の現在の様子です。 피해자를 배려한 화면도 돋보였습니다. 유족들의 울부짖는 모습이나 무리한 인터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시신 수습 장면이나 참혹한 현장 모습은 항공 촬영으로 대신했습니다. 필요한 정보 전달에 주력했고 자막도 주관적 표현이 아닌 객관적 사실만을 담았습니다.
희생자 통계 같은 경우, 그런 통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공식적인 국가기관의 그런 통계를 따르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유가족들의 이제 오열하는 모습이나 감정적으로 이제 그 크게 부각될 수 있는 모습은 되도록 피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아주 세부적으로는 그 헬기 높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이 고도 이하로는 헬기가 내려가서 취재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지난 3월 13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아파트가 폭발해 붕괴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미국 언론이 속보 경쟁에 뛰어들며 시시각각 각종 기사가 올라오지만 뉴욕타임즈의 기사는 없습니다. 이후 1시간 45분 뒤 뉴욕타임즈는 뉴스 속보란 이름으로 건물 붕괴 소식을 전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빨리 기사를 쓰기보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오보를 줄인다는 뉴욕타임즈의 원칙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재난이나 대형 사고 앞에서는 보도의 기본 원칙이 더 중요하고 원칙을 지키는 언론일수록 더 높은 신뢰를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뉴스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속보성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정확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정확한 보도를 함으로써 이 사안에 대한 리포팅의 신뢰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사안 자체에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 사회에 대한 또 신뢰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세월호 사태 이후 국내에서도 재난보도 준칙과 관련한 토론회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통해 스스로를 반성하고 바람직한 언론의 역할을 찾기 위한 작업입니다. 기자가 된 뒤에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또 내 후배들에게 가장 많이 해줬던 말이 의심하라, 질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도에서 저는 그 질문의 특권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국민 모두를 아프게 했던 대재난 세월호 침몰 사건. 하지만 언론은 본연의 공익적 소임을 망각한 채 경쟁에 매달렸습니다.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하고 불확실한 사실을 가감없이 내보내는 언론의 모습에 국민의 신뢰는 땅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무작정 빨리가 아닌 정확하고 정제된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의 기본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